네, 여러분 오늘 들은 시장공감 10에서 1시간 동안 얻은 뷰는 오늘은 종가까지 좀 더 흘러내릴 수 있다. 조심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수를 하자면 일단 내일로 미루자라는 거였고요. 매수를 할 업종에 대해선 시각이 다양하지만 저희 시장공감 10에서는 MLCC나 2차 전지를 보고 있습니다. 김기수 팀장님 위주로의 뷰를 보면요. 자, 마지막 코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김동섭의 인사이트 주요하게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이트 1부터요. 일단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이 약간 조정을 줬어요.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말 열받는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정말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무역전쟁 발언이 시장을 굉장히 흔들고 있고, 특히 터키 리라화가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뭐 붕괴 가능성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러시아도 역시 루블화가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상황이었죠. 자, 그것이 이제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향후 다른 곳으로 전이할 것인지가 아마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전이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아마도 아시아가 많이 빠지고 저희나라도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을 하나만 본다면 또 이것이 미국 시장을 강하게 하고 다른 나라를 약간 흔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되면 수급의 블랙홀이 미국이 돼버리는 상황인데요.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 다우를 잠깐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정말 좀 많이 화가 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이 자리가 윗꼬리가 생겼어요. 윗꼬리가 생겼는데 그 윗꼬리가 생긴 음봉이라도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고점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뭐 아랫꼬리 생겼다가 다시 윗꼬리가 생겼다가 음봉이 생겼는데, 이 차트는 제가 선을 그은 데는 더 이상 깨질 않았어요. 더 이상 깨지 않은 모습이었고, 다만 제가 이제 그때 후행 스팬을 보면서 이거 모습으로 보면 좀 시간적으로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표현을 아마 제가 썼던 걸로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보시면은 이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정확하게 그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정말 좀 화를 나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미국 시장이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역전쟁이 신흥국을 흔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 지난주 금요일 날도 급락을 했죠. 뭐 장중 한때 올랐었지만 결국은 밀려서 끝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고, 또 오늘 또 블랙먼데이 비슷하게 주가가 빠지고 있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더 빠질 자리가 아마 제약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미국이 기침을 하고 우리나라 감기 걸린다, 뭐 그 말이 지금 딱 맞는 상황이 좀 되고 있죠. 그러나 현재 미국 시장은 견조한세, 특히 5주선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아랫꼬리 맞고 이격을 딱 줄여주고 끝났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상당히 미국 시장은 견조하다. 위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는 이제 상승의 재료는 상당히 제약된 상태에서 있고, 그것이 이제 신흥국 위기로 번지면서 시장을 좀 흔드는 건데, 그것이 하루짜리일 건지 그 이상의 영향을 줄 건지 이제 오늘 밤에 보면 알겠죠. 다시 양봉을 세워버리면 또 시장은 또 흔드는 상황이 마주 제한될 거다. 물론 터키하고 무역 분쟁을 하면서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2배 정도 매긴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이 옆으로 확산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중국이 해결되면서 다른 쪽도 같이 해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일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반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도체가 침체될 거다. 사실 지난주 하락은 여기에 있었죠.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서 신상품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었고, 그것이 시장을 흔들었죠. 그때 이제 모건스탠리 쪽에서 반도체 침체가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3년간 180조 정도 투자를 얘기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향후 15조 정도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를 왜 할까요? 여기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전 세계 시장으로 이제 공급이 늘어날 거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황금기가 끝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의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그나마
반도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이유도 그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180조나 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15조 정도를 더 투자해서 시장을 이끈다면 이 반도체 시장은 모건스탠리나 이런 사람들이 리포트를 낸다 해서 시장이 흔들릴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어저께라고는 표현했었는데 전일 거래일 때 제가 아마 삼성전자는 이 지점에서 이제 바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표현을 한번 썼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제가 삼성전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주식이 아닌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움직여야만 우리나라 시장을 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선을 그었던 요 지점에서 바운딩 줘서 올라갔다 다시 밀렸을 때 요 연장선에서 지지를 오고 고점을 쳤고요. 다시 밀렸을 때 그 지점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갔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지지했다 올라갔다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추가 하락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굉장히 좀 많다. 어쩌면 여기가 삼성전자 사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물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제 120주선에서 아마 뭐 조우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렇게 못 가는 이유는 액면 분할이 너무 과했다. 50분의 1로 했던 것이 문제였죠. 사실 액면 분할을 10분의 1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5분의 1 정도의 액면 병합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현재 상태에서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일목균형표상으로는 바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자리입니다. 후행스팬이 올라가도 한 번쯤 횡보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리가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는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가 시장의 화두죠.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시장의 어려움을 보면은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OECD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IMF 이후 직후의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경고음을 날려주는 상황이 버리죠. 그게 왜 그러냐면 경기선행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15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가장 길게 하락했던 것이 뭐냐면 1999년도부터 20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비견한 정도의 자리다. 전 세계가 경제가 좋아지는데 우리나라 좀 안 좋다. 그러면서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사실 기술적으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주봉 상태의 모습을 보시면 개파락인 두 개자가 출현을 했다는 게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더 사지 말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확대해서 제가 보도록 하죠. 확대해서 보면 이 5주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여버리면 한번 깊게 빠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 말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 확실히 이평선 공부하면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왜 다르냐면 제가 항상 얘기한 것 중에서 뭐냐면 그 일봉에서는 개파락이 3개, 그러니까 2개에서 3개가 나오면 바닥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코스피 지수의 주봉을 보면 자 개파락이 여기 하나가 있고요. 주봉에 하나, 그다음 이번 주에 2개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번 주가 대바닥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추세선 연장선에서 절대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2220포인트가 완연히 깨지지 않는 한은 하방이라는 언급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매매하는, 뭐 옵션 매매하시면 선물 매매하시면 고통스럽죠. 근데 주식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220 정도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일단은 완전 하방으로 인식을 하면 안 되고요. 특히 주봉상의 개파락이 2개가 떴다라는 게 상당히 좀 저는 이게 바닥을 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주봉에서는요 개파락이 잘 안 뜹니다. 일봉에서는 2개, 3개가 나와도 주봉에서 잘 안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파락 2개가 나왔다는 거, 오늘이 두 번째가 나왔다는 것은 어쩌면 대바닥일 수도 있겠다. 이 대박이다라는 게 뭐 전고점을 돌파해서 그게 아니고요. 하락을 일단 마무리하는 그 바닥. 그 정도 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아까 펀더멘탈 말씀드리면서 제가 수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였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선물인데요. 외국인이요. 여기서 싹 팠을 때 빠졌어요. 근데 다시 샀어요. 근데 살짝 파니까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삽니다. 그러니까 수급과 지금 이게 지수가 안 맞습니다.
수가 지금 그래서 또 거래소를 한번 잠깐 볼까요? 거래소도 보면요. 이 누적으로 보면요. 이게 지수 대비 이 현물은요. 아직도 견조한 상황이 있다라고 본다면 뭔가가 좀 잘못됐다. 어쩌면 주봉상의 대바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높여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자,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 이슈, 이렇게 매맞는 반도체인데요. 아까 개인이 오히려 매수한 데 대해 최후가 궁금하다라는 거, 그건 때보다 염원이 깊다라는 겁니다. 반도체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말이 지금 실시간으로 눈에 띄네요. 여기까지 저희 정리하고 아쉽지만 인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